19일 저녁 19시 06분 자신의 차량 그랜저를 운전하면서 어디에서 출발해서 19시 11분 어디 건너편의 정차해서 내연료를 태웠다.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이 여기에 시간대별로 적혀 있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다면서 만들었던 이런 어떤 그 사찰팀이 이렇게 우리 국민을 미행하고 다녔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80%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자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2년 전에 증거인멸을 무리하게 했을까요? 왜 대포폰까지 지급하면서 그런 식의 노무현 정부를 비호했을까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진상고백이나 사죄를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치 노무현 정부 때도 했다라는 이유로 이 민간인 사찰을 물타기 하거나 아니면 대국민 사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발표문에 관해서 저희가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80%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이 USB 자료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또 있습니다. 권중기 씨로부터 이미 제출을 받은 USB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확보한 것입니다. 이 USB 말고도 장진수 주무관의 전임자 김경동 씨가 보관하고 있던 USB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십시오. 떳떳하면 이 USB를 공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 청와대 홍보수석은 사찰 문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와대가 사찰해왔음을 처음으로 시인한 기자회견이라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찰 문건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다고 청와대가 지목한 그 문건들은 당시 경찰청 감사관실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공식적인 보고자료입니다.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공식적인 보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때의 이 공식적인 감찰 보고자료와 사찰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혼동시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총리실에서 2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의 그 주요 내용이 사찰 논란, 정치적 이용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이 민간인 사찰 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MB 정권 스스로 사찰 공화국임을 입증하는 그런 회견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민간인 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리한 민간인의 명단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와 있는 김유정 의원 관련 건, 또 박찬숙 전 의원 건, 학원 이사장, 산부인과 이사, 남경필 의원, 정두원, 정태근 의원, 박용현 한겨레 21 편집장, 그리고 PD 수첩 역대 작가 여러 명, KBS, YTN, MBC 임원, 그리고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 서경석 목사, 이모 신동아 기자 등 민간인들의 그 리스트는 수십 건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 사찰을 했다라는 발언을 조금 전에 부산에서 하신 걸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 공직기관을 잡기 위한 감찰과 정권에 대한 정적이나 비판 세력 그리고 민간인을 사찰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위원장은 2년 전에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졌을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더러운 정치, 이 MB 정권과 공생하다가 이제 와서 선을 그으면서 빠져나가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화 변호사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읽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주도하에 영포라인이라는 특정 인맥을 통해 이루어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국민 뒷조사 사건입니다. 2년 전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나서서 금품 제공, 취업 알선 등 온갖 방법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검찰을 통해 축소 수사하도록 만든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청와대는 진상 고백이나 사죄 없이 사찰의 80%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대국민 사기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MB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국정 운영에 반대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시민, 언론기관, 공무원, 공기업 간부, 노조, 일반 시민 등에 대해 미행, 도청, 감시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찰하여 약점을 캐내어 사법 처리, 축출, 길들기를 자행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MB 정권은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불법 민간인 사찰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대포폰을 지급하면서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라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습니다.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해주겠다, 평생 걱정하지 않을 만큼 돈을 주겠다,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입막음용으로 그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대통령 실장이 직접 나서 총대를 메고 감옥살인을 한 이인규 국장, 김경락 과장의 가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 고백으로 MB 정권의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검찰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재수사에 착수하자 청와대는 어제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첫 기자회견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와 진실을 밝힌 민주통합당에 대한 흑색 선전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총선용 정치공세이다. 민간인 사찰의 80%는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후한무치한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MB정부에서 한 민간인 불법 사찰을 외에 나머지 자료는 경찰 직원인 김기현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되기 전에 경찰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으로 사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참여정부 시절의 80%의 사찰이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두 건 이외에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안에 있는 적법한 직무행위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진수 주무관에게 대법원을 지급하면서 비밀리에 증거인멸을 지시했는가? 왜 그에게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했는가? 왜 취업할선을 약속했는가? 왜 1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가? 왜 대통령실장이 범죄자들에게 위로금을 주었는가? 청와대는 우선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시정잡배나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았는지 국민 앞에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민주통합당과 KBS 노조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례 2,600건 중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다며 그 예로 3개의 문건을 민간인 사찰의 예로 제시했습니다. KBS 노조가 폭로한 사찰 문건은 2년 전 검찰이 압수한 김기현 경정이 소지하고 있던 USB 메모리 3개에 있었던 것입니다. 김기현은 참여정부 시절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 시위를 계기로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되어 온 사람입니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관한 증거를 압수수색하면서 그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의 문건이 들어있는 USB도 압수해 갔습니다.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이 문서는 모두 적법한 인사 및 직무 관련 문서입니다. 대상도 경찰청 소속 경찰이며 그 내용, 목적, 수단도 적법한 범위 내입니다. 그런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경찰 직원이 국무총리실 파견 전 경찰청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인사 및 직무 감찰 자료를 왜 개인 USB에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에 적법한 직무 자료를 활용하여 경찰의 인사 개입 또는 불법 사찰에 활용하였는지 수사를 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참여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하였다는 예시로 들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이교대 근무 전환 관련 동향 등 3건의 문건도 경찰 직원인 김기현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아닌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통상적인 직무 범위 내의 자료입니다. 불법 사찰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은 2년 전 수사 개시하면서 김기현이 소지하고 있던 USB 3개 외에 권중기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재수사를 하면서 관계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민간인 사찰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MB정부의 불법 민간인 사찰 문건을 전부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비열한 물타기,
참여정부에 떠넘기지를 말고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하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 장성명 공직기관 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검찰은 권재진 장관,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스스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2년 4월 1일 MB 새누리 심판국민위원회. 어제 SBS에서 뭐 이렇게 동그라미까지 쳐가면서 노무현 정권 2007년 9월 21일 날 됐다는 문건을 뭐 이렇게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 문건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고양서 비경찰관 조사 결과 및 인사관리 실태 보고에서요. 경찰청의 감사관실의 공식 보고 문건입니다. 따라서 이 청와대가 이 80%가 노무현 정권 때 사찰했다는 내용은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식 보고 문건으로서 이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올라간 문건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힙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오늘 총리실 기자회견에서 장진수 주무관에 대한 압박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백혜련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국무총리실에서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한 장진수 주무관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을 운운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국무총리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기를 흔든 불법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고민은 하지 않은 채 양심 선언을 한 장진수 주무관의 처벌을 운운하다니 이건 적과단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법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한 장진수 주무관은 당연히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만약 장진수 주무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진실을 알리려는 모든 이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고 민주주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고생하셨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몇 분 받겠습니다. 질의응답 없으시면 이만 끝낼까 하는데 네.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셨을 때는 2,000여 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소속과 TBS 강민수입니다. 2,000여 건은 아니라는 정정하시는 거죠, 그 부분을. 2,600여 건은 아니라는. 페이지 수로 치면 약 10,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날 아침에 저희 아침 선대위의 회의에 나와서도 이 문건이 지금 다 검토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문건 중에 일부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금 오늘 파일로 만들어 드린 것이고요. 아직까지 문건을 다 보려면 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 문건은 장진수 주무관 당시 이 본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이 문건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80%라는 통계 수치를 내놨다는 것 자체가 이 검찰과 청와대가 서로 문건을 내지는 교류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와대의 이 검찰에 대한 수사 통제 내지는
서로 수사 동향이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